자, 여러분 안녕. 7월 학력평가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뭐 그 이후는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답률 가장 높은 거 18번이었어요. 어렵죠. 허블의 법칙과 함께 은하들의 후퇴 속도에 대한 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 18번 문제를 딱 보고 읽는 순간, 자, 은하다, 스펙트럼 나온다, 기준 파장이 600나노미터이다, 뭐 여기까지만 읽더라도 일단 공식 쓰고 시작하라 그랬죠. V는 HR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광속. 공식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식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나 이거 뜻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이걸 틀렸다?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좀 이따 선생님이 해설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의미는, 자, 기준 파장이 600입니다. 그리고 은하 AD는 같은 평면상에 청을 보충한다. 평면상에 동그라미 쳤을까요? 쳤어야 됩니다. 같은 평면상에 이 은하들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출제자가 지금 A, B, C, D가. 알겠죠? 광속 줬고요. 허블 상수 줬습니다. 아, H가 70이구나. 요겁니다. 광속 상곱하기 12 우선 킬로미터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은하 A에서 B를 관측하면 606으로 관측이 돼요. 델타 람다가 얼마예요? 6인 거죠, 여기서. 델타 람다는 6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공식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요거 상수죠.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전부 다 지금 600이란 말이에요. 600. 600으로 똑같아요. 빛의 속도 상수죠. 달라질 건 델타 람다밖에 없습니다. 델타 람다가 달라지면 그만큼 뭐가 달라져요? 나머지 두 개는 상수니까. 속도가 달라지는 거고, 지금 이 H 허블 상수잖아요. 이거 상수예요, 70. 그럼 속도 달라지면 그만 거리 달라지는구나. 아, 즉, 요 델타 람다 값이 거리를 알려주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 공식을 이해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냥 우리 편하게 A와 B 사이의 거리는 6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A와 C 사이의 거리는 8.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그럼 D는 A와 D는 4. A, B는 6이고, 그 다음에 이제 B, C는 이거 꽤 먼데? 10인데? 근데 B와 D도 10이네? 좀 멀구나. A, C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8. 이거 10. 이거 얼마지? CD. 물어보겠네. 자, 여기까지가 출제자 의도를 파악한 걸까요? 아닙니다. 같은 평면상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A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나올 텐데요. 이거 약간 신유형이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낸 건 없었는데, 뭐, 비슷하게 그냥 직각을 이룬다거나 이런 건 좀 있었지만, 같은 평면상에 이렇게 여러 개 놓고 푸는 건 없었거든요. A, B, C, D까지.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A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숫자들 보니까 6과 8과 4와 10이에요. A에서 이렇게 4만큼 떨어져 있는 곳, A에서 8만큼 떨어져 있는 곳, 그럼 6이 이렇게 오겠죠. 여기 6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10은 이 정도 되겠네. A에서 10은 이만큼이겠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A와 B는 6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에서 보기에 B는 어디 있을까? 6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찍어 볼게요. B 여기. 뭐 딴 데 찍어도 큰 상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A랑 C는 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8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C가 있다 그러면 B와 C 사이의 거리가
2밖에 안 되겠죠. 근데 BC 사이의 거리가 10이에요. 이거 엄청 멀다. 야, 이거 엄청 멀다. 엄청 멀다. BC 사이의 거리는 10입니다. 그러면 이게 6이니까 여기부터 6이고 이거 4니까 C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와 C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잖아요. 근데 A와 C의 거리는 8이거든요. 여기 아니네. 그죠? 그러면 좀 이상한데 A와 C가 8이면 이게 8이니까 여기인가? C.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6이고 이게 8이면 요거는 얼마 되는 겁니까? 10이 되는 거죠. 이거 10이에요. BC 사이의 거리가 10 맞네. C는 여기 있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C예요. 알겠죠? C 썼습니다. D는 어디가 있을까요? D. 근데 D는 A랑 거리가 4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보기에 4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데 B와 D가 10이에요. 여기 어디 있는데 B에서 10, 이거 6이니까 10 떨어지려면 여기 사망각 여기 있네. 이거밖에는 뭐 D는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면상에 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평면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네모 평면 있잖아요. 이렇게 2차원적으로 딱 그려서 여러분들이 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푼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 생각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찾았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한 거고요. 기억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700분의 200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공식 있잖아요. 공식에서 이 공식에서 일단 V 한번 구해야 되겠죠? H는 줬으니까 70이라고. 그럼 이제 V를 구해서 너 거리 계산해봐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600분의 이거 얼마 나옵니까? 600분의 6이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 그럼 이거 10의 3승인데? 그죠? 10의 3승입니다. 단위 생략할게요. 그럼 R은 H분의 V니까 70분의 3 곱하기 10의 3승은 7분의 300이 되겠죠? 네. 아니다. 7분의 30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니은 볼게요. 기역은 608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역은 지금 뭐냐면 C와 D 사이의 거리거든요.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직각입니다. 그럼 알잖아요. 이게 8이고 이게 4인데 이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8인데 8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608보다 작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땡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두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던 거고요. D에서 가장 거리가 먼 은하는 B다 그랬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거는 8, 4지만 요거 10은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 피타고라스 8의 제곱, 4의 제곱 하면 10의 제곱은 안 되잖아요. 그죠? 약간 뭐 80 정도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10이거든요. 뒤에서 B는 가장 거리가 먼 요거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렵게 좀 풀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좀 잘 나온 거예요. 문제도 굉장히 좋았고요. 좀 풀기도 좀 까다롭기도 했지만 요런 것도 이렇게 이거 신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준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어야 한다. 이거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의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행성은 원궤도로 공존하며 공존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그랬습니다. 이 외계 행성 탐사 복병 같은 문제를 했죠. 사실은 이 문제는
선생님 기준에서 보자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한 것 같아요. 뭐 디귿이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건 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림 그냥 놓고 풀면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심별이 있고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지만 실제로는 늘 선생님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가운데 점 찍고 동심원을 2개 그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시선방이 여기입니다.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P1이 여기 행성이죠. 그리고 이제 공통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잘 그려보면요 이렇게 공통질량 중심을 가운데 두고 요 각도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이렇게 느껴지죠? 이 각이 더 크죠? 이 각이 크고 이 각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공통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P3가 이쯤에 있다. P2는 이쯤 있다. 이 얘기입니다. P1은 여기 있고 이게 다 행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그림에서 그리기는 힘들지만 여기다 그러면 중심별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P1 여기서 중심별은 여기 있는 거예요. P1 그리고 행성이 일로 가고 있으니까 중심별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P1일 때. P3일 때는요 중심별이 이 각도가 좀 작잖아요. 이게 중심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행성이 일로 가고 있으니까 중심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P3 P2일 때 중심별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일로 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행성이 P1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적색편이 나타난다. 행성이 P1에 있으면 중심별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이건 청색편이죠. 청색편이 접근 적색편이 아닙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 시선속 최대 값이 커진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중심별이 있고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행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심별이 커. 그럼 공통질량 중심이 어떻게? 이 진짜 커. 그럼 일로 와야죠. 일로 와야 돼요. 그럼 중심별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공통질량 중심 쪽으로 오니까. 작아진다죠. 작아진다. 디귿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파장 변화 크기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여기나 여기는 파장 변화가 없어요. 이게 접근이나 후퇴가 없거든요. 여기나 여기는요. 파장 변화 없어요. 그럼 접근이나 후퇴가 제일 큰 곳이 어디냐면 여기. 후퇴가 최고고요. 여기. 접근이 최고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겁니다. 파장 변화 크기 어디서 커? P3야, P2야? 누가 더 접근이나 후퇴 최대에 가까워? 그러면 P3가 가깝잖아요. 여기. P2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여기 더 가깝죠? 여기보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조금만 아쉬워요. 요거는 학생들이 조금만 더 좀 개념 잘 잡고 있었다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늘 이 그림 그려서 풀라고 강조했는데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아마도 여기서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나온다면 이번에는 이제 파장 변화 접근하고 후퇴할 때의 이 파장 변화 가지고 또 이렇게 접근하냐 후퇴하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볼 수 있겠고 속도 측정하는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파장 변화 어떻게 속도 측정하냐고 똑같아요. 조금 아까 나왔던 이거 있잖아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찍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조 많이 했죠. 이거 복병 같은 부분이라고 이 부분도 2단원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태양복사 지구복사 문제랑 그 다음에 여기 지구기변의 천문학적인 요인 근데 이번에 태양복사 지구복사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출제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고 그래야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변별력이 나타난다.
뻔해요. 지구본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강조하잖아요. 요번엔 거기서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급 1등급 컷이 나오게 된 거죠. 41점이라는 말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수능도 비슷할 겁니다. 요번에 틀렸던 거 여러분들 잘 익혀주는 게 좋고요. 자,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구 공전궤도 20일 변화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북반구와 여름일 때 지구의 공전궤도상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20일 변화는 이제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그거고요. 찌그러졌다 덜 찌그러졌다. 자전축의 기울기, 두 글자로 뭡니까? 계절. 세 글자로 연교차. 9글자로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 맞춥니다. 근데 저 무슨 소리지? 이런 친구들은 진짜 기본 개념 빨리 가서 천천히 듣고 오세요. 알겠죠? 북반구 여름일 때 공중도성 위치는요, 이건 사실 그냥 자료보고 풀면 되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세차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세차운동으로 우리가 가까울 때 여름이냐 멀 때 여름이냐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눈치를 못 챘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이거 세 개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요, 작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안 됩니다. 그쵸, 여러분 다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남반 기온의 연교차는요, 현재는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커요. 남반구 연교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북반구에 태어난 게 다행이다. 현재 북반구 연교차가 작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 맞고 싶으면 현재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현재 정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남반구는 지금 겨울인데 멀어요. 추운 겨울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인데 가깝잖아요. 더운 여름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기억 시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기억 시기 한번 가볼게요. 그릴 수 있을까요? 기억 시기. 기억 시기 20일은 지금보다 작습니다. 20일이 작다는 얘기는요, 동그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요즘 멀어져요. 여름에 좀 더 멀어지고 겨울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알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남반구 같은 경우에 겨울에 가까워졌는데, 그래? 따뜻한 겨울로. 여름에 멀어졌는데 시원한 여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전축의 기울기를 봅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지금보다 기억이 작아요. 그러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는 계절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교차가 작다, 계절이 작아진다. 겨울에 따뜻해지는 거고 여름에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맞네. 지구 북반구 여름일 때 공중도성의 위치가, 기억은 여기 원일점에가 있는데 이것도 원일점에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북반구 여름일 때 원일점이 원일점이잖아요.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이죠 지금. 그러면 겨울에 더 따뜻해, 여름에 더 시원해지고, 기온의 연교차, 기억 시기가 작아지니까 현재가 큰 게 맞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네, 니은 갑니다. 북위 30도, 우리나라 부근이네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니은 시기, 현지 시도. 자, 겨울 태양의 남중고도, 여름이건 겨울이건 태양의 남중고도, 뭐가 생각나야 돼요? 태양의 남중고도 차. 이것만 보고 푸는 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자전축의 기울기. 공중궤도 20미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스차운동 관계없고. 태양의 남중고도는 무조건 자전축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이 태양의 남중고도 문제가 어렵다. 그러니 심화개념 강의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고,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러분들 요거만 기억해라. 자, 빨간색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때가 봄,
가을이면 여름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그 더운 거예요.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니까 아주 길기도 하고 겨울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원하죠.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 지금 니은 시기입니다. 니은 시기. 태양의 남중구도 보세요. 니은 시기는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 여기 있는데 니은 시기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그거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지금 자전축의 기울기 얼마야? 그건 여기 있어야죠. 23.5도입니다. 23.5도. 근데 니은식이 이거보다 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 니은식은 이게 30도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그럼 어려울 거 없어요. 봄, 가을은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니은식이 여름이고요. 니은식이 겨울입니다. 30, 30. 자, 태양이 남준 것도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낮아졌죠.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는 아니에요. 낮아진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의 남중구도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화개념 강의에서도 이거 알고 있으면 좋다 강조했었죠. 디귿보이합니다.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멀다 그랬습니다.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근데 니은 시기를 보면요. 그럼 이제 우리 기억 시기는 그렸었으니까 니은 시기 한번 그려볼까요? 칸이 만만치 않은데 비교해보면 좋은데 여기다가 조그맣게 니은 시기. 여기까지는 기억 시기였고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자, 지금 니은 시기는 공정계도 20률이 기억보다 니은이 커요.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가깝고 가까울 때 더 가깝고 멀 땐 더 멀다는 얘기. 이거죠 이거. 그러면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이 근일점인데요. 공정계도 20mm 크기 때문에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니은 시기가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땡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기억망이 정답이고요. 만만치 않죠?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개념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면 복병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 선생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늘 그 고난이도 문제로 나오는 별의 물리량. 별의 물리량 선생님이 이 참 무료 강의도 막 해주고 따로 찝어갖고 해주고 그저 선생님 유튜브에도 올리고 카톡방에도 올려주고 했었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자, 네, 한번 가볼게요. AD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지금 주계열성은 3개다. 근데 4개 중에 그러면 하나는 주계열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개는 주계열성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걸 딱 읽고 출제자가 뭐라고 해요? 야야야 너 주계열성이 아닌 거 한 개 찾아봐. 그거거든요. 근데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C. 광도가 태양이랑 똑같고 온도도 거의 똑같은데 태양의 온도가 사실은 5800K잖아요. 6000K라고 선생님들 강조하는데 5800K 알아도 더 좋긴 하죠. 6000K 정도 알아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C는 주계열성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잘 보세요. D는 C보다 많이 작아요. 이게 주계열성이라면 광도가 이렇게 작으니까 온도도 많이 낮아야 돼요. 낮네. 그럼 주계열성일 거야.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C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보다 D보다는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C보다는 낮고 이게 주계열성이라면 B는 C보다 좀 작은 주계열성이니까 광도가 작으니까 온도가 C보다 낮은데 D보다 높아야 돼요. 5500과 3000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 웬걸? 네, 11,000입니다. 아니 이 B라는 별은 C보다 강도 낮은 훨씬 고온인데 이 주계열성이 아니란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별 중에 뭐가 있어요?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은 광도가 훨씬 커요. 태양보다. 온도 낮은데. 온도 높고 강도가 작아. 이거는 백색외성이네. 수축이 돼서 만들어진 별.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계열성이고요. D는
A는 강도가 많이 크죠. 온도 많이 높습니다. 주기율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B가 백색의 성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어야 출제자가 이렇게 힌트를 줬잖아요. 요거 이거의 본뜻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의 별의 반지름 줬죠. 그럼 광도, 표면 온도 줬으면 사실은 반지름입니다. 왜냐면 늘 얘기하잖아요. 이 공식 알죠? 자, 지금 광도 줬다, 표면 온도 줬다. 뭘 물어볼 거야? 반지름 물어볼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래서 R 제곱은 온도의 사승분의 광도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A랑 C랑 비교해 보는 거니까 광도는 2만 배. 2만이죠. 그리고 온도는 C분의 A를 해야 되니까 5500분의 25000이면 이게 이제 0 띄고 5니까 11, 5, 25니까 11분의 50이네요. 11분의 50의 4승입니다. 대략 계산하면 이 문제는 계산이 좀 계산 문제 이거 안 좋아하는데 지구과학적인 개념으로는 됐지 또 계산 문제. 근데 출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계산 문제를 내야 학생들이 타임어택 걸리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18번 문제도 그랬고 13번 문제도 그랬고 시간 모자란 친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대략 4.7 정도 나옵니다. 4.7은 47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47이라는 게 그렇죠? 대략 7의 제곱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R은 약 7 정도 된다. 10배 이상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8 흡수선의 세기는, 근데 이 C8 흡수선은 칼슘은 말이죠, 고온인 거에서는 흡수선이 뭐예요? 수소 흡수선. 더 고온이면 헬륨 흡수선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고온, 사실 이제 O형, B형, A형 정도까지는 헬륨, 수소 흡수선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저온되면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철, 분자 흡수선, TiO, 이거 분자입니다. 산화타이타늄.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C가 A보다 강하다 그랬는데 A가 더 강해야 되겠죠? 아니, C가 저온이니까, 쏘리. A가 고온이고 A가 고온이에요. C가 저온이니까. 칼슘 저온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고, 별의 평균 밀도가 가장 큰 것은 D다 그랬습니다. 아니죠. 이거 B죠. B. 백색에서 압축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주기율성보다 백색에서 훨씬 밀도가 큽니다. 정답은 2번 니은만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는 선생님 약간 좀 당황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좀 심하게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무 심하게 낸 거 아닌가. 자, 신생대 팔레오기가 있는데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수형 표충수를 주는데 현재와 신생대 팔레오기 순서 없으니까 순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극 쪽이고요. 여기가 북극 쪽인데 여기 북극 쪽에서 지금 가라앉는 게 없죠. 이거 있는데 이게 현재예요. 현재고 이게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고 B'이 남극 저층수인 겁니다. A'은 물론 남극 중층수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건 좀 심한데라고 했던 거는 이 기억 때문이었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나일 때가 가일 때도 높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요, 이 자료에 이 물의 흐름을 봐갖고는 알기 힘듭니다. 알기 힘들어요.
이거 북반구 잘 가라앉으니까 이거 잘 와갖고 잘 공급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럼 그거는 이 적도와 극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거지, 지구의 평균 기온에 그게 영향을 미쳐? 이게 잘 안 되면, 잘 안 가라앉고 잘 못 오면 적도 온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온도가 낮아지면 평균 기온은 그대로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도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신생대 끝에 여기 현재거든요. 팔레오기 앞에 뭐가 있을까요? 중생대.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는 유일한 질시대잖아요. 중생대 옆에 있는 팔레오기는 좀 따뜻했다.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서 팔레오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온은 가가 지금 팔레오기고 나가 현재인데, 나일 때 갈 때 높다. 이거 아니지? 팔레오기가 더 따뜻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근데 사실 뭐 선생님이야, 뭐 선생님이니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각 지시대 기마다 기후도 언제 따뜻하고 춥고 다 외워야 되나요? 막 혹시 이 문제를 풀고 그런 소리 한다면 힘들어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중생대 따뜻하잖아, 발력이 중생대 딱 붙어 있으니까 좀 따뜻했겠지 지금보다, 이런 얘기긴 한데, 네, 그래요. 그 정도가 출제자의 의도고, 이거 다 외워라는 아니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내는 거를 수능에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다.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답 못 드립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 이런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 나에서 해수의 평균 연분은 B'A'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 니은 보기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선생님 이게 진짜 좋은 보기인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해수의 염분이요, 1위 제일 높은 거, 해수의 염분이 제일 높은 거, 이게 뭐냐면 북대서양 심층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남극 저층수예요. 남극 저층수가 결빙되는 데서 만들어지니까 결빙이면 짜줘야 되는 거니 많이 짠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남극 저층수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저온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거지, 그거보다 더 짜다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그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두라고 심화 개념 강의에서 강조했습니다. 알려드렸고요. 알겠습니까? B가 남극 저층수이기 때문에 그게 남극 중층수보다 높죠. 남극 중층수보다 높아요. 근데 북대서양 심층수랑 비교되면 달리 생각해 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염분은 최고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B는 B'보다 흑방계 고위도까지 된다. B는 여기까지 가잖아요. B' 여기서 끝이거든요. 이거 맞는 얘기. 정답은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11번의 기억 니은은 거의 좀 이렇게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생각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많이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그림 원의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은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이건 조금은 아쉬운데 이건 좀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혼합층이다. 자, 혼합층은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혼합층은 맨 위에 있는 층, 바람 때문에 두꺼워져, 이거부터 중요하지만 혼합층은 정의가 뭐라고요? 수온이 높으면서 일정한 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A는요 69m까지 들어가는데 수온이 28도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한 22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온이 높으면서 일정한 거예요? 아니죠. 혼합층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혼합층 아니니까, 혼합층 수온이 높으면서 일정한 층 꼭 기억해 두시고, B 구간에서 해수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럼 잘 섞여야 돼요.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잘 섞여야 되는데
B구간을 보면 여기에 밀도가 지금 1.024 쭉쭉쭉 밀도 증가하죠.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B구간에서 아래는 밀도가 크고 위는 밀도가 작어. 야, 나 무거워. 나 올라갈 일 없다. 가라앉아 있을 거야. 나 가벼운데 내려갈 일 없어. 대를 두 개나 썼네요. 밀도가 작은 거죠. 위에가 또 작고. 야, 내려갈 일 없어. 연중 혼합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알겠죠?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 증가한다. 이러면 연직 혼합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연직 혼합이 일어나면 잘 섞여야 됩니다. 그럼 밀도가 일정해야죠. 그죠? 네. 깊이에 따른 수온의 평균 변화량은 비구간 시그마보다 크다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깊이가 그렇게 69에서 550이니까 대략 한 400, 그죠? 한 380? 네. 그 정도 됩니다. 깊이 차이가. 이게 70이라고 하면 380m에 한 22도에서 여기까지니까 8도까지. 380m에 그러면 22도, 8도, 14도가 되겠죠? 12도구나. 네, 12도, 14도, 14도씩 정도 변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깊이 굉장히 상당하잖아요. 거의 뭐 1800m이기 때문에 550, 1300, 1250, 1250m 가는데 그냥 8도에서 한 2도, 6도씩 정도. 알죠? 네, 비구간이 크다. 맞습니다. 자, 12번. 태양국사, 지구복사.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있는 개정교육 과정에서 평가원에서는 이건 낸 적이 없어요. 평가원에서는 낸 적이 없지만 뭐 혹시 또 모릅니다. 굳이 어려운 거 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낼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교육청이니까 뭐 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평가원에서 낼지 안 낼지는 선생님도 모릅니다. 낼 수도 있죠. 네.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지구 에너지 출입인데 복사 평형이라고요. 먹는 만큼 내보낸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기억에서 A 더하기 B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더하기 B는 대기가 흡수하는 거, 그것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1번이라고 놓고, 그럼 요거 2번이라고 놓고, 요거 3번이라고 놓을게요. 비어있는 부분 가로를 채워준 거예요. 요거 3번이라고 놓고. 그러면 사실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대기가 흡수한 건 얼마죠? 대기가 흡수한 거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1입니다. 1도 대기가 흡수한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대기가 방출한 거랑 똑같아요. 대기가 방출한 거는 C 더하기 2입니다. 요거는 대기가 방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와 D가 나오잖아요. E와 D는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D 있고 있고. 아, 이거 지표와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럼 똑같아요. 지표가 흡수한 거는 얼마일까요? 지표가 흡수한 거는요, D. 화살표 지표로 들어와 있죠. 2입니다. D 더하기 2는 지표가 방출한 거 얼마예요? 1 방출했죠? 여기 2 방출합니다. 2 더하기 1. 알겠죠? 그런 거예요. 1로 방출하고 1로 방출하는 거니까. 요게 지표 방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여기 이게 2가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럼 2는 D를 요걸 싹 없애주고 빼기 D 하면 되겠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이거 보면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없애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짝 식을 바꿔볼게요. 그럼 2는 2 더하기 1 빼기 D가 되겠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C 더하기 2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2 더하기 1 빼기 D. 그럼 양변에 더하기 1은 없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더하기 B D쪽으로 갖고 와볼까요? C 쪽으로 갖고 와요. 마이너스 C는 C 쪽으로 갖고 왔으니까 2 빼기 D가 되는 거죠. 자, 기억 맞는 말이었고요. 온난화가 진행되면 따뜻해집니다. B. B가 증가한다. 지표 온도 상승해요. 지표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분의 에너지가 많아지죠. B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 많아지고 이것도 많아져요. 네. C는 주로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되는 건 저온이죠. 지구의 대기 다 적외선입니다. 대기가 방출하는 거 대부분 다 적외선이에요. 저온으로 방출하는 거. 대기 가시광선 내면 큰일 나요. 대기 온도가 태양 정도의 온도라는 건데 우리 다 죽죠. 대기 온도 30도 넘어가 덥다고 획득되는데 적외선입니다. 알겠죠? 우리 몸에서 적외선 나가잖아요. 체온이 37도인데 적외선이에요.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그런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헬륨 융합 반응, 산소적 에너지 상승 ABC가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이거 워낙 많이 했죠. 이게 지금 PP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상승이 높아지는 게 CNO 반응인데 이거 뭐지? 헬륨 융합 반응. 훨씬 더 온도가 높아져야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축해서 헬륨이 만들어진 다음에 핵에서. 그래서 C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구나 까지. A와 B는 수소 핵 융합 반응 맞습니다. 그죠? C는 헬륨 핵 융합 반응. 태양의 중심으로 태양은요 PP가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쯤에 있죠. 요쯤에 CNO도 있긴 하지만 이게 딱 이 만나는 점에서 조금 낮은 쪽에.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하면 기억이라고 하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태양에서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으로 나오는 에너지 비 똑같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PP가 좀 우세하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기보다 낫다. 주계열 단계에서는 질량이 클수록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이건 아니죠. 주계열 단계는요. 주계열성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헬륨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주계열 벗어난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헬륨 융합 반응인데. 알겠죠? 그럼 이거 맞는 걸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계열 단계에서 질량이 클수록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B가 늘어나는 거예요. B가. 오케이. 정답은 기억 니은이었고요. 네. 15번을 틀렸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엘니뇨 라니냐 문제라는 거를 딱 느낀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평상시.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늘 많이 했죠. 이렇게. 그림도 진짜 많이 그렸고. 평상시, 동태평양, 서태평양, 하강기류, 고기압. 이게 이제 워커선항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풍 잘 불고, 여기 공기 상승하고, 저기압, 구름 생기고, 비 오고, 이렇게 돌아가고. 워커선항 잘 일어나고. 이게 평상시죠. 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표층 풍속 편차인데 무역풍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무역풍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게 반대 바람만 나타나잖아요. 이게 반대네. 라가 엘니뇨. 그럼 엘니뇨 시에는 어때요? 엘니뇨 시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됩니다. 엘니뇨 시에. 그리고 여기 이제 상승기류 저기압 구름 생기고 비 오고 이 바람이 이렇게 돼갖고 고기압 하강기류. 얘는 거꾸로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기억에 A역의 강수량은 A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긴 평상시에 비가 많이 라니냐 때는 더 많이 오겠죠. 가가 라니냐니까. 왜냐하면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라 그랬기 때문에 가을 때가 나을 때보다 많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평상시 비만 오도 라니냐 때는 더 많이 오죠. 여기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호주 쪽에 나일 때 비역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거 찾았어요? 어디예요?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이거
원래는 이거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찬물이 이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죠? 찬물이 심해층. 이 바람 때문에 섞여. 이거 혼합층.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온약층이 있고 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근데 이제 라니냐 때는 어떻게 돼요? 엘니뇨 때는 깊어지죠. 그래서 나일 때가 지금 엘니뇨 때이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요, 평상시보다 깊어집니다. 관측값이 커요. 양해값을 갖는데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깊어진다. 깊어진다. 깊이 깊어진다. 플러스 양해값을 갖는다. 해수면의 높이 차이 알죠? 평상시에 큽니다. 엘니뇨 때 작아요. 라니냐 때는 더 크죠.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 그래서 항상 이 평상시에 양쪽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차이, 수온 차이, 기압 차이 크다는 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어느새 또 10문제 다 됐네요. 고생대 중생들 기단위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 캄하고 오실 때 석탄기, 페릉기, 석탄과 페인트를 트라이 아쓰기. 이 정도는 좀 1등급을 노린다면. 이 시기는 고생리가 3일쯤 맞죠. 은행나무 소철. 아이고. 이게 뭔지 몰라서 대표적인 거시식물입니다. 틀렸다면요, 그냥 외우세요. 거시식물의 예로 항상 나오는 게 은행나무 소철. 딴 거 안 나와요. 진짜로. 소나무 정도? 거시식물의 예로 나오는 게 은행나무와 소철입니다. 그 선생님이 기본 개념 강의 소철도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은행나무 소철이 거시식물 대표적인 예, 그냥 외우세요. 그럼 비시기가 아니죠. 거시식물은 중생대에 번성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틀린 것 같고, 히말라야 산맥은 알죠? 인도가 유라시아 들이받은 거. 이건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시식이 아니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어느덧 1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뭐 나머지 문제들 틀린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건 뭐 이제 금방 좀 해서 보면 이해가 될 거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늘 나오는 거 뻔해요. 여러분들 틀리는 거 뻔하고. 허블의 법칙, 은하의 후퇴 속도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별의 물리량 꼭 기억해 주시고, 허블의 법칙 공식의 의미까지 잘 이해하시고 그림 그려서 푼다는 거. 별의 물리량 공식 알죠? 기억해 주시고요. 네. 3단원은 그거고, 2단원의 복병 같은 부분이 뭐냐면 지구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요인. 알겠죠? 그리고 태양복사, 지구복사. 그게 이제 2단원의 복병 같은 부분입니다. 그거 해결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에서 또 외계 행성계 탐사가 또 복병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죠. 그거 잘 익혀두시고, 나머지 기본 개념 충분히 다지신다면 9월 모평 훨씬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워낙 난이도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뭐 쉬운 거 다 맞고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좀 아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